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15% 급락이 좀 나왔는데, 자, 일단 신고 거래량입니다. 자, 이전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래량이죠. 이게 개미 털기일 수가 없습니다. 개미 터는 게 목적이더라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터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 누가 봐도 작전주입니다. 자, 부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전주입니다. 물론 작전주여도 먹기만 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수익을 먹기만 하면 그만이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일단 어차피 반등은 나옵니다. 딱 한 번. 자, 뭐 매매 정지 때문에 누른 것이다. 오늘 뭐 종가가 전일 종가 이상이면 매매 정지가 됐었죠. 이것 때문에 누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매매 정지 때문에 누를 거였으면 오늘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누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상한가를 만들고 털어내서 투심이 크게 악화됐는데 애써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 밑에였으면 매매 정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관련주, 특히 양극재나 뭐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리을만 들어가도 주가가 폭등합니다. 자, 리튬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2의 금양,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뭐 제로라던가 이 제로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리튬 관련주의 작전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 관련주에서 투자 경고나 뭐 투자 위험 종목 대부분은 작전주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실체가 있느냐, 그리고 리튬 사업에 실체가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 지분 구조가 또 어떻게 되는가, 적대적 M&A를 방어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를 통한 보호 예수로 유통 물량은 그대로인데 주식 총수, 총 발행수 이거는 늘려놓지 않았는지,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100% 작전주가 되는 거죠. 일단 EV 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를 보면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로 보유 주분 10.01%를 보유 중입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인 이 다이나믹 디자인 지분은 EV 첨단 소재가 최대 주주로 이번에 전환 청구권 행사로 23.38%로 올라가죠. 이 부분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23.38%가 되는 것. 23.38%면 뭐 적대적 M&A라던가 아니면 뭐 무자본 M&A, 이것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보유 지분율이지만 나머지 엮여있는 자회사들, 뭐 넥스턴 바이오나 SL 바이오닉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등등 다 이 지분 구조가 불안하기 때문에 M&A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자본 M&A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전액을 남의 돈을 빌려서 마련하는 겁니다. 무자본으로 M&A를 진행한다는 거죠. 기업 인수를 내 돈으로 하든 남의 돈으로 하든 위법은 아닙니다. 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무자본으로 기업을 사들였으면 분명 어디선가 자금을 땡겨왔다, 자금을 빌려왔다라는 건데, 이 자금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요즘 리튬 관련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죠. 사업 내용을 갑자기 당시 강세 테마로 바꿉니다. 지금은 2차전지, 그 중에서 리튬이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사업 내용을 리튬으로 바꾸니까 이 기대감에 개인들의 수급이 모입니다. 그럼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죠. 조금만 수급을 주도 세력이, 주도 주체가 넣어주면 나머지는 개인들이 알아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높은 값에 보유 지분을 장내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작전주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급등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일단 무자본 M&A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의뢰 형태로 돈을 빌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빌린 돈도 많을 뿐더러 이자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엄청난 호재가 생긴 것처럼 위장한 뒤에 주가를 급등시켜서 팔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대부분의 리튬 관련주가 작전주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고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이자는 불법이죠. 자, 그래서 사채업자들한테 원래 돈을 빌리는 건데, 사채업자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공시에. 사채업자들은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자, 그래서 좀 돌고 돌았는데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EV 첨단 소재, 다이나믹 디자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넥스턴 바이오, SL 바이오닉스 다 작전주입니다. 자, 물론 옆 동네 지에넌 에너지처럼 실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EV 첨단 소재 수산화 리튬 공급사 확보, 그리고 OEM 방식으로 해외 생산, 그리고 뭐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니켈 원광 판매권 MOA 체결, 그리고 리튬 플러스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 지분 뭐 등등 실체가 어느 정도 있지만 실체가 있다고 작전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SL 바이오닉스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최대주주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지분 12.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L 바이오닉스를 지금 보는데, 자, 여기 루시드 홀딩스라는 대주주가 있습니다. 자, 얘네는 사모펀드입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기업 정보가 사람이 내에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자, 일단 업종은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입니다. 그리고 설립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설립한 지 2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지분놀이를 하고 있다. 업종은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이다. 그리고 대표자명이 온영두입니다. 자, 이분은 좀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법이 있다. 과도한 이자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자본 M&A를 하는 주체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지만 장부상 사채업이나 대부업이라고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은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온영두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작 3년 전 2020년 9월 10일 검색하자마자 온영두라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을 뿐인데 무자본 M&A 관련 기사가 상단에 나옵니다. 자, 방금 그 블로그를 한번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에는 삼성금거래소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퓨전홀딩스로 바뀌었었다. 이렇게 무자본 M&A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온영두라는 사람은 쩐주인 겁니다. 쩐주. 작전주의 자금책.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작년에 다이나믹 디자인 공시 일부입니다. 자, 이전에 10%의 지분을 가졌었던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가 보유 지분을 장래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꽤나 많은 물량이죠. 누가 봐도 대주주의 지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이 지분을 받은 어떤 주체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샀을 겁니다. 당연히. 이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것이 2차 전지, 니켈, 리튬인 겁니다. 자, 아무튼 지분 구조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율들이, 이 관계사의 보유 지분율들이 대부분이 10% 내외죠. 자, 이거는 무자본 M&A이기 때문에 적대적 M&A를 방어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호재가 생각만큼 엄청난 호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자, 만약에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 기업의 기술력이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면 작전 세력이 주가 조작을 안 해도 당연히 올라주는 것이 첫 번째고, 기업의 기술력이나 가치가 높다면 어떤 기업이든 탐이 날 겁니다. 접촉을 하겠죠. 자, 근데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만약에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적대적 M&A로 지분을 사들여서 10% 이상으로만 올라가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차 전지 어떤 대기업이든 중소형 기업이든 관심이 없죠. 그냥 뻔한 작전주의인 거 알고 있으니까, 실현될 가치 있는 기술이 아니니까, 쓸모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이수학이라는 종목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수학은 전고체와 황화리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실체가 있고요. 전망 좋은 거 여러 대기업들 아니까 에코프로나 뭐 해외 솔리드파워
삼성 SDI, LG 이런 데서 접촉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는 그런 접촉이 없다. 왜? 쓸모가 없으니까. 실현될 가치 있는 기술이 아니니까. 작전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일단 작전 세력은 호재 뉴스를 하나 띄웁니다. 그리고 자전거래를 하죠. 자전거래라고 하면은 뭐 세력이 같은 세력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 인물에게 뭐 이렇게 동일 집단에게 팔고 뭐 사고 이렇게 합니다. 단가를 조금씩 올려서.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겠죠, 조금씩. 그럼 호재를 보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본 개인들이 탑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주가를 여기까지 또 올려주는 거죠. 자, 개인들이 합세해서 주가를 올려줬으니까 자금 손실도 덜하고요. 그리고 법망에 걸려들지도 않죠. 개인들의 매수세로 오른 거니까. 자, 그래서 간간히 세력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올랐는데 여기서 누군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 그럼 여기서 조금 받아주는 겁니다. 좀 과하게 쏟아져 나올 때만 받아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그러면 언제 빠져나갈 것인가, 지금 폭락이 시작됐는데 빠져나갈 기회가 있는 것인가를 봐야겠죠. 자, 작전 주고 보고 매도 타점만 잘 잡으면 오히려 수익을 크게 챙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주가가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 매도할 수 있는 분들은 더 큰 욕심보다는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뭐 지금 물려서 아직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자, 반등은 연출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연출이죠. 자, 일단 오늘 떨어진 게 매매 거래 정지 예고 때문에 내려갔다. 오늘 종가가 이걸 넘어버리면 매매가 1일 정지되니까 이것 때문에 세력이 눌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일부러 눌렀다. 뭐 매매 정지나 투자 위험 때문에 내려갔다. 그건 위장입니다. 위장. 도구. 딱 작전 세력이 원하는 액션입니다. 자, 투자 위험과 매매 정지라는 딱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가가 크게 폭락해도 투심이 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수기회라고 착각하도록 심리를 유도하는 거죠. 추경 때문에 내렸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미끼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상한가를 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관계사들은 이미 거래 정지 중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개인들의 매수세에 주가를 움직일 수 있고 개인들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라면 주가를 누른다는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은 투자 심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뭐 주가를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오늘의 이 차트는 무조건 주도 주체가 움직였다라는 건데, 일부러 하락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소액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죠. 일부러 하락을 연출하려면 일단 내다 팔아야 됩니다. 이게 일단 차익 실현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굳이 상한가를 만들어낸 다음 털었습니다. 매매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그냥 시초부터 눌렀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투심이 무너지지 않고 잠시간의 횡보 후에 수급이 다시 몰려서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 상한가를 만들고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마지막 한번 남았다고 했죠. 자, 왜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물량은 털었다고 봅니다. 오늘 신고 거래량의 여태까지의 거래량과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털었다고 보는데 오늘 상한가를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세력이죠. 자, 이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의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신고가에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자금을 투입한 게 작전 세력이죠. 자, 그 어떤 세력도 최고점에 뭐 매집이나 자금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돈 써가면서 여기서 다시 팔았다.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밑에서 산 것들은 당연히 수익이 나겠지만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잔여 물량에서까지 수익을 보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비한 자금의 일부 손실을 줄이려는 거죠. 반등의 기회가 왔을 때는 그래서 털어내셔야 됩니다. 반등은 절대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거래량이 7,100만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은 1조 정도 나왔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장 주식 수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주도 주체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거래량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개입해 있고요. 딱 잘라 말해서 작전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밑꼬리 달리면서 좀 받아준 흔적과 그리고 신고가에서 이렇게 자금을 쓴 걸 확인했을 때 마지막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반등은 오늘 분봉상 지지받은 자리들, 뭐 이런 자리들이라던가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나올 지지받는 자리가 수렴되는 그 자리부터 반등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저항받는 자리는 매도 자리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팔아먹기 시작한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세력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로 성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력이 어디서 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도달하기 전에 한번 털고, 여기 도달하기 전에 한번 털고, 여기 도달하기 전에 한번 털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전주의 차익 실현이 시작됐을 때는 꼭 차트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근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봉을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좀 없으실 겁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로 간단하게 그냥 EV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깔끔 명료하게 내용 없이 좀 매도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왜 이때 이 가격에 팔았어야 했는지 근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랑 함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저랑 같이 하실 필요 없고요. 누구랑 하든 상관없습니다. 혼자 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반드시 대응은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작전으로 오른 만큼 작전 세력이 빠지면 상승하기 전인 이때 2-3천원대로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의 실체는 있으니까 주가 방어가 좀 된다라고 해도 반토막 이상은 갑니다. 최소한. 그래서 반드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운동은 운동보다 휴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 주식은 매수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탈출하신다면 더 이상 이런 리스크 있는 종목 찾지 마시고 지금 기회장에서 굳이 이런 리스크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 기회비용 살려서 여기서 탈출하고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이 종목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기 전에 종목을 자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테마를 찾으려면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관심. 세계 경제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심을 찾았다. 그럼 테마를 찾은 거죠. 테마를 찾으면 이 테마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계 경제가, 전 세계가 코로나에 관심이 컸습니다. 자, 코로나 때는 당연히 마스크, 뭐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이 네 가지가 가장 강세였죠. 뭐 병상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국가별로 달랐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일단 이 네 가지는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습니다. 이때는 곡물과 사료에 좀 세계 경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입니다. 이 두 국가가 전쟁을 하니까 곡물과 사료값이 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의 값이 올랐습니다. 뭐 계란이라던가 뭐 돼지고기라던가 뭐 등등이 올랐죠. 자, 이 값이 오른다는 것은 관련 수혜주의 매출이 급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것이 강세죠?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IRA라고 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자, 원래 기존에는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광물을 받아서 뭐 가공하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한 게 인플레 감축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부 지침을 변경하면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한다면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게.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가 세계 경제에 관심은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강세 테마가 될 것인가? 좀 2차 전지라고 하면 좀 크죠? 여기서 많이 나뉩니다. 자, 일단 뭐 양극재라던가 음극재, 뭐 동박, 분리막, 전해질, 뭐 등등등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일단 양극재와 전해질은 이미 많은 관심을 받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수의 기업들이 노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양극재가 가장 세겠고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이 가장 강세니까 리튬 가공 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자, 이들은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자,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 조정을 한번 받으면서 수급이 2차 전지에서 뭐 제약 바이오로 이동된다. 뭐 이런 증권사들의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 자, 의미 없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전 세계적으로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차 전지는 잠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수급이 뭐 제약바이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수급이. 자, 그때도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만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는 없죠. 수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저점에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CRMA라고 있습니다.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인데 자,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인데 자, 얘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는다. 차순위 2차 전지 점유율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작전주에 물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들이 대장주입니다. 자,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공시상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 2차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뒀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후발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2764-3885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EV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셔야 제가 분할 매도 단가를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혜 종목, 2차 전지 수혜 종목은 종목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그 2차 전지 인플레 감축법 핵심 수혜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뭐 둘 다 보내주셔서 성공적으로 매도 익절을 하고 EV에서 그 다음에 발생한 기회비용을 살려서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제가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리스크가 적은 그런 매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을 공유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수혜 종목은 매수가나 매도가를 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